자, 숙제 집중력을 어떻게 키워주는가는요. 자, 우리 아이가 관심 없고 어렵고 재미없는 것에서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초등학생 부모님이 가장 우리 아이 집중력을 걱정하시는 장면은 분명히 숙제할 때이죠. 그쵸? 그래서 흔히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질 때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는 나는 산만한 아이,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요. 자아 개념은 우리가 어떤 자아 개념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산만한 경우들이 많다 해도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짧은 시간만이라도 집중했던 때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래, 너는 집중할 줄 아는 아이야 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대화를 너는 관심 있고 좋아하고 재밌는 것에 참 집중을 잘 하는 아이야 라는 말에서 시작하고요. 2단계 하다가 좀 어려운 게 나와도 넌 포기하지 않고 잘 집중해서 끝까지 잘 해내는 것 같아. 너는 참 좋은 집중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멋지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제대로 연습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게 잘 되면 재미없고 어렵기만 하고 하기 싫은 숙제라는 장면에서 그 집중력을 가져다가 쓰는 연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숙제할 때 집중력이 좀 안 좋아 보인다면은요, 숙제라는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적절하게 뭔가 제공이 되었는가. 그래서 첫 번째 보실 거는요, 우선은 숙제의 양. 아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힌트를 찾으면 참 쉽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쵸? 많다는 생각만 해도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숙제의 양이 또래가 얼마만큼 한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을 거뜬히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우리 아이에게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래보다 좀 양이 적다 하더라도 너무 과한 스트레스 없이도 약간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숙제의 양을 설정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 숙제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고민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학원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학원을 줄여주거나 학원의 숙제 양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건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숙제 난이도. 숙제가 양이 적어도요, 너무 어려우면, 그쵸? 개념 과정 겨우 공부했는데 갑자기 심화로 들어가가지고 단 10문제만 풀려고 해도 1번부터 막혀버리면 아이는 나머지 문제를 못 풀죠.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에 따라서 보통 7대3, 딱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70%, 좀 어려운 거 30% 비율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8대2 혹은 어떤 아이는 9대1 정도의 비율로 잘 모르는 것의 비율이 훨씬 적어야만 요만큼은 내가 잘 했는데 요건 조금 더 노력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숙제나 공부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가 많았던 아이들은요, 다 맞아야지 하지 하나라도 틀리면 하기 싫을 정도로 공부 상처나 공부 좌절감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의 양, 숙제의 난이도, 네, 이게 조절이 됐다면은 그 다음 세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 아이는 숙제 양도 적당하고 난이도도 적당한데 왜 숙제에 집중을 잘 못할까요?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이유는 숙제를 혼자서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해내는 데까지 혼자 집중하는 연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숙제를 해내는 연습. 중간에 조금 집중이 흐트러져서 산만해져도 다시 집중력을 가져와서 끝까지 해내는 연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연습시켜 주신 적 있으세요? 부모 마음은 참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다 보니 제대로 그 과정을 연습시키지도 않아 놓고 결과만 바라면서 그 결과치가 우리 아이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연습되어지고 그 방법을 아이가 배우게 되면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숙제에 잘 집중해서 스스로 해내는, 이걸 어떻게 연습시킬 것인가, 이거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부모님이 아시는 걸 아이에게 잘 연습시켜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해모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과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우리 아이가 숙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숙제는 꼭 해야 돼
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나요? 아, 숙제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나? 숙제를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라는 개념을 가진 아이라면은요, 다른 곳에서는 집중력이 좋아도 숙제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념이 형성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숙제는 꼭 하는 거야. 나는 숙제를 꼭 할 거야. 라는 건강한 자아 개념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학교를 가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밥과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돼. 이것도 당연하게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쳤죠. 마찬가지예요. 너의 마음과 정신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정말 깊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육 과정, 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날마다 조금씩 주어지는 숙제는 꼭 하는 거야 라는 걸 사실은 유치원 시기부터 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새 받아들여지는 아이들은요, 꼬맹이라도 숙제를 왜 하네? 숙제 꼭 해야 되는 건데? 난 숙제 잘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6, 7살짜리가 벌써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우리 아이는 당연히 꼭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은 우리가 당연히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이 누적이 되면은,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숙제 도대체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항적인, 반항적인 말을 한다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걸 너에게 아직 가르치지 못했구나. 미안해. 예, 잘 못 가르친 건 우리 잘못이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지금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쳐 줄게. 너의 마음과 너의 정신, 그리고 너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어진 숙제는 꼭 해야 돼. 다만 이 숙제를 너가 잘할 수 있도록 숙제의 양이나 숙제의 난이도 정도는 잘 조절해서 너가 거뜬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네. 이런 대화를 정말 진지하게, 아이가 거절하지 못할 분위기로, 무섭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진지하다라는 건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게 하거든요. 진지하게 말해주고요. 천천히. 그 다음에 좀 알아듣겠니? 이해되겠니? 혹시 아직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얘기 좀 해보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서서히 아, 숙제는 꼭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뭐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쉬워요. 숙제를 꼭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아이라면은요, 양과 난이도만 좀 조절해줘도 훨씬 더 집중을 잘하게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숙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세 가지를 물어봐 주세요. 숙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요, 오늘 숙제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할래? 네, 너의 방에서 혼자서, 아니면 식탁에서 엄마와 함께, 아니면 거실에서 동생이나 언니, 오빠와 함께, 이런 방법을 물어봐 주면은요, 당연히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잘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할지, 네, 어디서 할지를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라는 방법은요, 기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네,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요,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언니, 오빠와 함께,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엄마가 늘 붙어서 숙제를 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이면 숙제 같이 하는 친구를 초대해 주세요. 네. 막 우리가 보통 친구 그러면 같이 놀기만 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친구는 각각의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랑 같이 숙제를 할 수 있는 친구. 누구랑 숙제를 하면 숙제가 좀 쉽게 재밌게 잘 되니? 숙제 같이 할 친구를 아이에게 물어봐서요, 그 아이를 초대해서 숙제를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 주셔도요, 아이들은 정말 잘 해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아이랑 대화가 잘 된다면은 사실은 숙제를 완성하는데 집중력, 네,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오히려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걸 정말, 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제 집중력을 키워주는 마지막 키워드가 있습니다. 숙제를 다 끝냈을 때 우리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와, 일단은 뿌듯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할 일을 끝내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안심되고, 아, 이후의 시간을 내가 좀 누려도 되겠구나, 혹은 놀아도 되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되게 여유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끝냈을 때 앞으로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꼭 증폭시켜줘야 되는 감정이 바로 뿌듯함이에요.
야, 숙제 끝나니까 정말 뿌듯하지. 마음이 너무 편안하지. 시간이 되게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니? 너 대단하다. 너 딱 하려고 했던 건 아주 거뜬하게 잘 끝내는 아이구나. 숙제하는 과정에 집중도 너무 잘했어. 네, 이런 칭찬과 함께 한다면은요, 우리 아이 숙제 집중력 굉장히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꼭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 숙제의 양, 난이도 조절해 주시고요. 숙제는 꼭 하는 거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는 건 한두 번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잘 꾸려질 수 있단다.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진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숙제를 하고 싶니? 라고 진행한다면 숙제 집중력은 저절로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집중력을 더 꽃피워줄 가장 중요한 건 숙제를 완성했을 때 우리 아이가 느끼는 뿌듯함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증폭시켜주는, 강화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우리 아이의 숙제 집중력을 잘 키울 수 있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